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예상대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됐습니다. 오후 7시 반 현재 본회의 표결 참석자는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과 무소속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추가해서 199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종료 직전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 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퇴장함으로써 표결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는가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 2명이 추가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표결 불참을 선택하고 같은 시간대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투표를 기대하면서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기다리면서 국민의힘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이렇게 3사람이 추가로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표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찬성 198표 대 반대 102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6표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므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만큼 무조건 200표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원천 방지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등 야당 무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참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시 종북 좌파 정당답게 한 표의 이탈표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은 앞으로 존재 가치를 드러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다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떠나버려서 민주당 전원이 참석해도 탄핵안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드러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 민주당 비주류들은 역시 잘 길들여진 애완견에 불과하다, 이런 점이 입증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안은 부결됐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핵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현 정부 들어 모두 23명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일부 검사의 경우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했거나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헌법기관의 장인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조상원 4차장 검사와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야말로 습관적인 탄핵병에 걸린 정당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바로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는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야 됩니다. 명색이 정권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걸핏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과 같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앞두고도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철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은 이미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 종북 세력이 진입해서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종북 정당입니다. 언제까지 내부 총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의원직을 지켜나갈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당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아예 출당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비례대표로 재선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재선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당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우원식, 조국 이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를 주장하게 된 핵심 배경이 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대통령은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했던 말은 싹 정리해라 이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간첩들을 싹 잡아 쳐넣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들을 체포할 힘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정리하라고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간첩들을 싹 잡아 쳐넣어라 이런 얘기였다면 문맥의 앞뒤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홍장원 1차장 역시 대통령이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은 아니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고 했고 그나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홍 전 1차장의 경질 경위와 관련해서도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를 따르지 않았자 경로한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해제 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경위를 설명할 것을 홍 전 차장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왜 경위를 설명합니까? 국정원에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경위를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것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 그렇게 판단해서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 전 차장이 구명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탄핵안은 이제 부결됐고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투표 참여를 원천 봉쇄할 경우 탄핵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다급해진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